수도관 동파와 낙상 사고 등 강추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말엔 또 한 차례 폭설이 예고돼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방치돼 있는 주거 빈곤층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발기인에 비리 전력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개혁과 혁신을 기치로 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눈은 그쳤지만 추위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고 눈길 넘어짐 사고도 많았습니다.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겨울철 시설 작물도 비상입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 계량기가 얼음으로 뒤덮인 채 깨져 있습니다. 동파에 대비해 헝겊까지 대놨지만 강추위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 세면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도내에서 30여 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고 한파가 지속될수록 신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바람하고 직접 닿지 않게 포장 용지 에어 차 있는 거 봉지 비닐 같은 거를 쌓아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이 그친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무주와 진안 등 4개 시군에는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임실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2도까지 떨어졌고 전주 영하 9.9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발이 꽁꽁하네요. 조금만 걸어도 추워서 자꾸 들어가서 따뜻한 거 먹고 택시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한낮에도 이어지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빙판길이었습니다. 제설이 안 된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겹친 지난 3일 동안 낙상으로 인한 부상자 수는 103명으로 평소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딸기 등 시설 농가는 갑자기 찾아온 폭설과 한파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기를 머금지 않은 눈이어서 시설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동해가 우려돼 평소보다 난방비가 2배로 들어갑니다. 난방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하우스 개방을 못함으로써 꼭지병이나 모든 균들이 많이. 맹추위는 당분간 계속돼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특보 수준의 큰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공사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법이 통과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혀 총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구제역 관리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지난해 4월 마지막 발생한 바이러스 간의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살처분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외부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런 한파가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엄동설한의 추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주거 빈곤층인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수십 년은 돼 보이는 낡은 한옥집. 마루는 푹 꺼졌고 지붕은 내려앉을 듯 위태롭습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재래식이고 목욕할 곳도 없는 집이지만 월세는 20만 원입니다. 집을 옮기고 싶지만 변변한 벌이가 없어 그나마 보증금이 없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천장이 많이 지금 내려앉아가지고 곧 쏟아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좀 불안하고. 늘어나는 주거 빈곤층. 보통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25%가 넘으면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52살 홍모 씨는 손자 3명과 지난해부터 월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16제곱미터 안팎의 방에 작은 부엌이 딸려 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유일한 소득인 기초생활수급비 월 100만 원가량 중 월세와 난방비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은 40%에 달합니다. 숨이 칵칵 막히죠. 이게 누웠을 때도 하다 보면 살기가 힘들 때 나쁜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열악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도심 일부 주민들이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지출 항목 중 주거비가 1순위인 가정이 43%로 대부분 벌이의 절반 가까이를 집값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작고 고칠 집은 많고 노후된 주택, 더 손대면 부서질 집도 많고. 전라북도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78%로 전국 최상위 수준. 서민과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차가운 겨울 전북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처럼 주거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데 보호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허술한 주거 복지에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진호 기자입니다. 4년 동안 방치됐던 이 집은 최근 바깥 벽을 새로 칠하고 처마와 문도 고쳤습니다. 군청에서 700만 원을 지원받아 집을 고친 뒤 임대를 내줄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매달 13만 원. 수리비를 지원받은 대신에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싼 값에 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집을 방치해 두느니 또 그렇게 괜찮은 분이 들어와서 살면 우리 집도 더불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라북도는 이처럼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반값에 내놓는 임대 사업을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공급할 반값 임대주택은 도내를 통틀어 100동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26동 가운데 대부분이 군 지역에 집중돼 있고 도심 주거 빈민층이 많은 전주는 한 동뿐입니다. 공급 대상이 사실상 귀농 귀촌인에게 맞춰져 있어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주축이 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6만 1,000가구로 전체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 최근 몇 년 동안 LH의 사업 구조 조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량 공급도 늘리고 세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어떤 청년들이나 그 필요한 어떤 그 대상에 맞는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됐으면.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은 찾기 힘든 상황에서 주거 빈민층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8,000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기로 하고 귀농 귀촌인 지원센터와 수도권의 도시민을 상대로 한 귀농학교, 임시 거주시설인 귀농인집 운영 등 16개 사업에 11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 7,600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9%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 야권 분열의 중심에는 정치 개혁을 앞세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신당 참여자들의 면면은 비리 전력자들이 적지 않아 새로운 정치의 실체를 궁금하게 합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안철수 신당의 국민의당은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발기인에는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락도 전 의원과 역시 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북 발기인 가운데 비리 전력이 있는 유명인사가 대여섯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의당 참여에는 현재 검증 과정이 전혀 없어 전과자가 모두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신성과 개혁성을 강조한 안 의원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도당 창당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간판으로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은 비리 전력자들과 선을 그으며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비판받고 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끼어 들어와서 신당의 이미지에 절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선 후보자로 나서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뜩이나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볼 필요는 있다. 사실상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유성엽 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를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좀 비리 전력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들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야권을 집어삼킬 듯한 초반 기세와 달리 지지세가 다소 주춤한 국민의당이 비리 전력 발기인으로 도민들에게 그 정체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전라북도가 이현숙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상대로 낸 이의 신청과 관련해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의원 자격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 의원의 손을 다시 들어줬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소송을 통해 자격을 회복한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위해 전북을 찾는 중국과 일본 축구 응원단을 상대로 전북 현대클럽하우스와 마이산, 무주태권도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많게는 1000여 명의 중국과 일본 관람객이 찾았지만 경기가 끝나면 대부분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구제역 방역 근무 중 50대 주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방한 장비를 갖춰 교대 근무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도내 40개 구제역 초소에는 민간인 포함 2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경기전과 풍패지관 등 17곳의 문화재를 보수 또는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전과 풍남문은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풍패지관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해 대중국 중장기 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공단은 한중 FTA 후속 조치로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내부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이 끝나 올해는 토지 보상이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신시도에서 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 도로 가운데 수요가 많은 선유도 3.6km를 조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동산면 밤티마을 얼음썰 매장이 내일 개장해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밤티마을 썰 매장은 그간 따뜻한 날씨로 개장을 미뤘지만 최근 강추위 속에 물이 얼어 체험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만금 미래관이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건설 현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새만금 모형과 영상 시스템이 마련돼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안전실이 신설됐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국이 상황관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고 이번 폭설도 피해 접수를 도민안전실이 아닌 각 관련 부서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대한 상황 전파 역시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전달하고 있어 도민안전실이 직급만 상향됐을 뿐 역할도 없이 옥상옥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가 진행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64개 전통시장 제품과 전자상거래 제품을 수거해 농약 잔류 또는 유해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7천여 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약 1%인 66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등이 드러난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해 추가 특별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주시의 이번 감사가 재단 측의 불법, 부당 사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2차 민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마음건강재단을 수사기관에 고발 준비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익산시가 선거 업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9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투표 사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될 사전투표와 4월 13일 본투표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